여러분은 수영 영법 중 어느 영법이 가장 힘드신가요? 많은 분들이 접영 영법을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접영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동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익히고 수행했을 때 그 짜릿한 느낌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쾌감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하고 기술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접영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서는 접영 영법의 전반적인 설명과 접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접영 발차기 차는 방법과 훈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접영은 영어로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칭이 붙었냐면 접영하는 모습을 위에서 보았을 때 나비가 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입니다. 접영의 기본 자세는 수면과 수평이 되도록 엎드려 있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영법을 배우기 전에 이 기본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팔은 나비의 날개처럼 동시에 앞으로 뻗으면서 물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양 다리는 모아 상하로 움직이며 발등으로 물을 차며 나아갑니다. 돌고래와 같은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는 상하 움직임을 주어 전진하며 몸통의 움직임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다리 동작으로 연결하여 추진력을 얻고 그 반동으로 상체가 수면 위로 나와 팔 동작을 수행합니다. 다리를 2번 동작했을 때 팔을 1번 젓는 비율로 이루어지며 호흡은 상체가 수면 위로 나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몸의 중심점이 상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어야 합니다. 접영 발차기는 양 다리를 모아 위아래로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돌고래와 같은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자세를 만들고 다리를 펴고 발끝은 모아줍니다. 발끝은 엄지발가락끼리 모은다고 생각하고 발끝을 붙여줍니다. 발의 모양이 바깥으로 향하면 안 되고 안쪽으로 향해 있어야 발을 차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양 다리가 벌어지거나 자유형 발차기처럼 한 다리씩 움직인다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한이 됩니다. 접영 발차기는 팔 한 번 돌아가는데 2번 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접영 타이밍을 잡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접영 타이밍 부분은 추후의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접영 발차기는 무릎을 약 110도 정도 뒤로 구부립니다. 너무 많이 구부리게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평형 발차기처럼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때까지 구부리게 되면 내려찰 때 물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면 발등이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세게 내려찹니다. 내려차는 동작을 하면서 엉덩이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발차기를 할 때는 허벅지에 힘을 주고 물을 눌러주어야 엉덩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무릎을 110도 정도 구부리고 물을 누르면서 내려차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속도와 강도로 찰 수 있을 때까지 접영 발차기를 연습합니다. 접영 발차기를 잘할 수 있는 훈련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을 잡고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접영 발차기 연습을 합니다. 무릎을 잘 접었다가 물을 잘 눌러 찰 수 있는 감각을 찾으셔야 합니다. 일정한 발차기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연습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통해 물을 누르는 감각을 찾으셨다면 킥판을 잡고 접영 발차기 연습을 합니다. 머리는 숙인 상태로 준비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일정하게 찰 수 있는 감각을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번 일정하게 차고 호흡을 1번 합니다. 5번이 일정하게 차진다면 10번 일정하게 차고 호흡을 1번 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해 줍니다. 세 번째 훈련 방법은 앞에 2번째 방법에서 접영 호흡 타이밍에 맞춰 발차는 연습을 합니다. 발차기를 2번씩 한다고 생각하고 2번째 발차기에 맞춰 호흡을 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발차기 연습할 때 주의점은 팔과 머리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발차기 동작을 연습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다리 동작에만 집중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다리 동작, 팔 동작, 호흡 동작 등 각각의 기술적인 동작이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아야 전체적인 접영 동작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접영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효율적인 접영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접영 발차기 차는 방법에 대해 알았습니다. 영상의 연습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효율적인 접영 발차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접영 발차기를 완벽히 익힌 후에는
팔 동작과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접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수영을 하고 계신가요? 수영은 아무리 연습해도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지 않고 잘못된 자세로 수행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와 기술적인 요소를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수영은 몸 전체를 운동하는 데 좋은 스포츠이며 근육 발달과 심폐기능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접영영법은 팔과 다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수영 기술보다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접영을 제대로 배워 수행하면 다른 수영 기술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어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영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접영의 전반적인 설명과 접영, 스트로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접영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하면서 접영은 제대로 잘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실력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영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접영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물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접영을 제대로 해냈을 때의 기분은 해낸 사람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접영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쾌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접영 발차기 차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접영은 영어로 버터플라이라고 하며 수영의 4가지 영법 중 마지막으로 배우게 됩니다. 접영하는 모습을 위에서 보았을 때 한 마리의 나비가 연상됩니다. 여러분의 접영도 한 마리의 나비처럼 팔 동작이 나와야 합니다. 접영의 바디 포지션은 수면과 수평이 되도록 엎드려 있는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양팔은 나비의 날개처럼 동시에 앞으로 뻗으면서 물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양 다리는 모아 상하로 움직이며 발등으로 물을 차며 나아갑니다. 돌고래와 같은 움직임을 생각하면 됩니다. 허리는 상하 움직임을 주며 전진하며 몸통의 움직임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다리 동작으로 연결하여 추진력을 얻고 그 반동으로 상체가 수면 위로 나와 팔 동작을 수행합니다. 다리를 2번 동작하였을 때 팔을 한 번 젓는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호흡은 상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몸의 중심점이 상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어야 합니다. 접영 팔 동작은 평형 팔 동작과 마찬가지로 양팔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접영 팔 동작은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하게 되므로 수면 위로 머리와 양 어깨가 일정 부분 상승하여 올라오지 않으면 양팔을 되돌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몸의 중심을 상하로 이동하여 상체를 수면 위로 상승시켜야 합니다. 접영 팔 동작은 엔트리, 캐치, 풀, 푸시, 피니시, 리커버리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제 접영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딱 4단계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의 끝에는 접영 스트로크 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동작은 엔트리 동작으로 입수될 때 양팔을 편 상태에서 가슴을 누르며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려줍니다. 개인차가 있으나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약 10cm 정도 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팔을 양 옆으로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다음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캐치 동작으로 두 손을 아래로 누르면서 가슴 쪽을 향해 물을 잡는 동작입니다. 물을 잘 밀어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팔꿈치의 구부림은 둥글게 물을 쓸어주며 팔이 중간 지점에 가까워졌을 때 구부림의 정도가 가장 큽니다. 이때 양손이 모아져 있어야 합니다. 캐치 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팔꿈치와 손목의 자세입니다. 캐치 동작을 했을 때 팔꿈치의 방향은 양 옆을 향하고 있고 하이 엘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목은 꺾이지 않게 하며 팔꿈치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팔꿈치가 모아지거나 떨어지면 물을 잡지 못하고 추진력을 잃게 되며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손이 가깝게 모여지면 푸시 동작이 시작되는데 푸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손바닥이 몸을 향하게 해주며 수면을 향해 팔을 빼올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풀, 푸시, 피니시 동작의 연결 동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을 밀면서 추진력을 얻는 단계로 스트로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힘을 강하게 줄수록 빠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리커버리 동작입니다. 피니시를 하고 난 운동량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방으로 팔을
던져줍니다. 팔을 쫙 펴고 리커버리 동작을 하면 됩니다. 이때 손바닥이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나오면 안 됩니다. 피니쉬 후 리커버리 동작까지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캐치, 풀, 푸시, 피니쉬 동작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물속에서 물을 잡고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수영은 물을 잘 잡아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잡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캐치, 풀, 푸시, 피니쉬 동작을 연결한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영에서 물 잡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얼마나 잘 잡냐에 따라 안정적이고 앞으로 잘 나가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물 잡기를 할 때 강하게 힘을 주면서 물을 밀어내야지 되돌리기를 할 때 편안하게 팔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병영법에서 물 잡기는 양팔을 동시에 강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비가 크고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되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운동하길 바랍니다. 리커버리 동작은 수면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리커버리 동작을 한 후 처음 위치한 팔의 위치로 엔트리 동작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저병을 잘 하기 위한 중요한 팁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지도하고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병 스트로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스트로크를 하면서 구분 동작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저병 스트로크는 엔트리, 캐치, 풀, 푸시, 피니쉬, 리커버리 단계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는 저병 팔 동작을 할 때 구분 동작이지 이 구분 동작마다 멈추는 동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걷는 순서에 따라 끊어서 걷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걷기 위해서는 구분 동작들이 끊기는 동작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병을 할 때도 멈추는 동작 없이 한 번에 이어서 해야 합니다. 특히 물을 잡는 동작인 캐치, 풀, 푸시, 피니쉬까지는 부드럽고 강하게 잘하고 리커버리를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 팔 동작이 허벅지 부분에서 한 번 멈추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 두 동작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병은 모든 동작이 멈추는 동작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완벽한 자세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병을 하실 때 저병 팔 동작의 시작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동작으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효율적인 저병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저병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영상의 방법을 익히고 꾸준히 연습하면 저병할 때 보다 더 앞으로 잘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저병 킥과 스트로크를 완벽히 익힌 후에는 저병 리듬과 호흡 타이밍을 익히며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저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병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킥, 스트로크, 호흡, 타이밍 아니면 모든 게 어려우신가요? 저병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영법에 비해 기술적으로 어렵고 힘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킥, 스트로크, 호흡, 타이밍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효율적이고 앞으로 잘 나가는 저병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각 동작들을 익히고 전체적인 저병의 원리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저병 영상에서 저병 킥과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킥과 스트로크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전 저병 영상들을 참고하시며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저병을 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2가지와 저병의 세부 동작들을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병을 잘하기 위해 킥 연습도 열심히 하고 웨이브 연습도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킥만 연습할 때는 앞으로 잘 나가는데 팔 동작이랑 같이 하면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팔을 몇 번 돌리지도 않았는데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혹은 웨이브를 잘해야 저병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웨이브 연습을 열심히 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스트로크와 호흡을 같이 연결한 저병을 했는데 기대했던 자세가 나오지 않아 실망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지 않는 원인은 많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첫 번째는 킥, 스트로크, 호흡 등 세부 동작들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저병의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로크를 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킥을 차야지 추진력을 받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킥을 먼저 차고 스트로크를 합니다. 혹은 스트로크를 하고 킥을 차 타이밍을 놓쳐 수영을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병은 다른 영법에 비해 체력 소비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수영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습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힘만 들어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웨이브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병에서 웨이브는 돌고래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병은 기본적으로 몸의 움직임이 상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웨이브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저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나가는 저병이 아니라 영상에 보이는 이런 저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웨이브가 저병을 망치고 있습니다. 수영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 선수의 저병하는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이클 펠프스 선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병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웨이브만으로 저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웨이브의 문제점은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수영은 저항과의 싸움인데 저항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수영은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병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저병을 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저병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은 저병 한 동작을 하기 위해 스트로크 1번, 킥 2번, 호흡 1번을 해야 됩니다. 저병 호흡은 평형처럼 한 동작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안 해도 되며 자연스러운 영법이 구사되면 호흡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호흡 동작을 넣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병 타이밍은 팔 한 번 돌아갈 때 발차기를 언제 차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발차기 타이밍만 잘 맞춰도 저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영법의 기본 자세인 수면과 수평이 되도록 엎드려 있는 자세를 만들고 저병 킥을 한번 찹니다. 발차기를 한번 찼으면 팔 동작이 시작됩니다. 물잡기를 하면서 두 번째 킥을 차기 위해 다리를 구부려줍니다. 잡은 물을 밀어줄 때 구부렸던 다리를 강하게 눌러서 차줍니다. 이때 얼굴을 들어 호흡도 같이 해줍니다. 다시 영상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저병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힘을 쓰며 앞으로 쭉 나아가야 합니다. 몸의 자세는 대각선이 되며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허리를 꺾어 올려 상체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킥, 스트로크, 호흡 중 한 동작이라도 안 맞으면 힘이 분산되어 추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타이밍을 놓쳐 동작이 끊기게 됩니다. 동작이 끊긴다는 것은 수영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설명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킥, 스트로크, 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킥과 물을 밀어주는 팔 동작의 힘을 이용하여 리커버리를 해줍니다. 팔이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도 같이 숙여줍니다. 이때 다리는 첫 번째 킥을 차기 위해 구부려줍니다. 다음으로 팔을 입수시키며 킥을 한번 차줍니다. 몸의 자세는 영상에서 보이는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몸을 살짝 말아주며 자연스럽게 글라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병의 연결 동작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순서로 멈추는 동작 없이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병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효율적인 저병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저병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힘이 붙여 저병을 더는 못하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하면 이전보다 덜 힘들고 앞으로 잘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병의 디테일한 기술 중 하나인 웨이브가 잘 되고 계신가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리랑 저병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병에서 웨이브는 돌고래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왔다 하는 것으로 몸의 움직임이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리랑 저병도 웨이브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병을 하게 되면 저병은 타이밍을 놓치고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한 마리의 나비처럼 부드럽게 저병을 할 수 없습니다. 저병을 더 멋지게 하고 싶다면 이 웨이브 동작이 잘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웨이브는 저병의 디테일한 기술이라 많은 분들이 이 웨이브라는 동작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웨이브가 안 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저병을 할 때 어디에 가장 신경을 쓰고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웨이브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상체로 웨이브를 하려고 해서입니다. 팔을 물속 깊숙이 넣고 팔을 위로 올리면서 물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아리랑 저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는 이유는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팔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로 저병을 하게 되면 웨이브가 너무 커 저항을 많이 받고 앞으로 나가는 저병이 아니라 위아래로 저병을 하게 됩니다. 또 상체 힘을 많이 쓰며 저병을 하기 때문에 체력 소비가 크고 어깨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올바른 웨이브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수평으로 잘 유지하고 손등이 수면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킥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가슴 누르기를 하고 스트로크가 이어져야 합니다. 저병 동작이 이어질 때 상체는 수면 위로 잘 띄우고 하체는 수면보다 낮은 위치에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작들이 잘 나올 수 있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가 가슴 누르기입니다. 가슴 누르기는 스트로크가 엔트리 될 때 양팔을 편 상태에서 가슴을 누르며 양팔을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려주는 동작입니다. 이 가슴 누르기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다음 동작인 물잡기 동작으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슴 누르기는 몸의 움직임을 상하 방향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동작이라 이 가슴 누르기가 안 되면 웨이브 동작이 부드럽게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슴 누르기를 웨이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할 수 있는 연습 방법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웨이브 연습을 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앞에서 웨이브가 안 되는 이유는 상체로 웨이브를 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웨이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체보단 몸통과 다리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웨이브 연습을 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신경 쓰고 연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습 방법은 큰 웨이브로 저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수면 가까이에서 웨이브를 하려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웨이브에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웨이브 연습을 하며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이때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팔을 구부리며 웨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부터 팔을 쭉 펴고 몸통과 발차기를 이용해서 물속으로 쭉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상체와 머리가 물속 방향을 향하고 올라올 때는 수면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은 웨이브 한 동작이 끝나고 호흡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연습합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킥판 잡고 가슴 누르며 발차기입니다. 킥판을 밑에 잡고 저병 발차기를 찹니다. 이때 발차기를 눌러 찰 때마다 가슴을 눌러줍니다. 주의할 점은 팔꿈치를 구부리지 말고 상체는 최대한 앞으로 쭉쭉 뻗어줍니다. 또 머리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이용해서 웨이브를 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서 머리를 고정하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연습 방법은 가슴 누르기 동작과 상하체 타이밍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차기 한 번에 양팔을 어깨 넓이만큼 벌렸다 모아줍니다. 여기서 스트로크 동작을 추가로 하게 되면 가슴을 누르며 양팔이 옆으로 벌어졌을 때 스트로크 동작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팔을 너무 넓게 벌려 연습하게 되면 스트로크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한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타이밍과 가슴 눌림이 잘 되시는 분들은 스트로크까지 이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팔을 벽에 대고 가슴을 눌러줍니다. 나중에는 가슴이 벽에 붙을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저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수영 전후에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연습해주세요. 저병 웨이브 관련해서 많은 분들한테 저는 몸이 뻣뻣해서 웨이브를 못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연하면 저병을 하는데 유리하기는 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의 저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웨이브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몸이 뻣뻣해서라기보단 요령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병 웨이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연습 방법은 자유수영 시간에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으니 충분히 연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병을 더욱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저병 웨이브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웨이브가 어려운 이유는 상체를 이용해서 웨이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웨이브 자세는 몸을 수평으로 잘 유지하고 손등이 수면 가까이 있어야 하며 킥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가슴 누름과 스트로크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상체는 수면 위로 잘 띄우고 하체는 수면에서 낮은 위치에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웨이브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 4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습 방법은 큰 웨이브로 저병하기, 단 손이나 팔을 이용하지 않기. 두 번째 연습 방법은 킥판 잡고 가슴 누르며 발차기 연습하기. 이때 주의할 점은 팔꿈치와 머리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연습 방법은 발차기 타이밍에 맞춰 양팔 벌리기. 네 번째 연습 방법은 지상에서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인 벽에서 가슴 누르기 스트레칭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연습 방법을 통해 이전보다 부드럽고 효율적인 저병을 하시게 되면 수영에 더 큰 흥미와 자신감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수영을 하면서 물속에서 자명으로 멋있게 앞으로 나가는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수영을 할 때 출발해서 바로 영법을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인어처럼 헤엄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수영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스임 클래스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수영 실력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영 실력이 쑥 올라갈 수 있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속에서 헤엄치는 동작을 돌핀킥이라고 합니다. 돌핀킥은 스타트와 턴 후에 물속에서 유선형 자세로 저병 발차기를 차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입니다. 움직임이 돌고래와 같아서 돌핀킥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돌핀킥을 하는 이유는 스타트와 턴의 추진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체력적 부담을 줄이고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건강을 위해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은 기록 단축이 목적이 아니어도 이 돌핀킥을 할 수 있게 되면 몸 쓰는 방법을 알게 되어 다른 분들보다 수영 실력이 향상되면서 수영에 더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돌핀킥을 잘 찰 수 있는 핵심 포인트와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돌핀킥은 물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항을 덜 받게 되어 수영으로 전진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수영 경기에서는 이 돌핀킥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은 15m로 머리가 15m를 넘어서 수면 위로 올라올 시 실격 처리가 됩니다.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폐활량, 파워, 유연성 등 복합적인 능력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돌핀킥을 잘 차게 되면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보다 월등히 앞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영으로 뒤처져 있다면 턴 후 돌핀킥으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돌핀킥은 저병 발차기를 할 수 있으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병 발차기가 자연스럽게 된다면 다음으로 유선형 자세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유선형 자세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유선형 자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핀킥 연습을 한다면 체력 소비만 할 뿐 추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돌핀킥을 잘 차기 위해서는 유선형 자세가 중요합니다. 유선형 자세를 얼만큼 잘 만드느냐에 따라 저항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형 자세에 대한 기본기와 저병 발차기 차는 방법은 스임 클래스의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스임 클래스 유튜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돌핀킥을 찰 때 다리 힘으로만 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돌핀킥을 잘 차려면 코어에서부터 힘이 나와 다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유선형 자세를 만든 다음 코어와 허벅지에 강하게 힘을 주며 움직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체를 고정해야 합니다. 머리가 움직이거나 손이나 팔을 이용해서 돌핀킥을 차게 되면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해 저항을 많이 받고 다리에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돌핀킥을 잘 차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유선형 자세를 잘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어에서부터 힘이 나와 다리로 연결되어 강한 킥을 차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머리가 움직이거나 손이나 팔을 이용해서 돌핀킥을 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돌핀킥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선형 자세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연습합니다. 벽을 차고 나서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유선형 자세를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몸의 움직임이 흔들리실 겁니다.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심이 잘 잡힐 때까지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유선형 자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돌핀킥을 찰 수 없으니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속에서 유선형 자세가 잘 유지되면 돌핀킥을 찹니다. 처음부터 돌핀킥을 빠르게 차려면 자세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차기의 움직임을 최대한 크게 움직이면서 3번 차고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병 발차기를 최대한 크게 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이 쉽게 되면 1개씩 개수를 늘려가면서 연습합니다. 크게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게 되면 돌핀킥을 작게 찹니다. 10번 이상 찰 수 있도록 3번부터 1개씩 횟수를 늘려가면서 연습하세요. 돌핀킥을 크게 차는 것과 작게 차는 것을 연습했다면 이제 자신에게 맞는 발차기를 찾아야 합니다. 중간 정도의 움직임이 적절합니다. 너무 크게 차면 스피드가 나지 않고 작게 차면 움직임에 비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적절한 크기로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m 거리에 맞춰서 연습합니다. 보통 수영장 레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깃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핀킥을 몇 번 차야 15m 이전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지 세면서 연습합니다. 본인만의 돌핀킥 수를 알았다면 수영 동작과 이어서 연습합니다. 돌핀킥은 수영 동작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가 줄지 않는 지점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수영 동작과 연결해 보세요. 이번에는 집에서도 돌핀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돌핀킥을 잘 차기 위해서는 코어의 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V시트업입니다. 돌핀킥을 차는 것과 같은 부위의 근육들을 강화하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15개씩 3세트 반복해줍니다. 두 번째는 슈퍼맨 자세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돌핀킥을 잘 차기 위한 코어 운동이기 때문에 유선형 자세로 동작을 반복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슈퍼맨 동작도 15개씩 3세트 반복해줍니다. 세 번째는 할로우 운동입니다. 할로우 운동도 마찬가지로 유선형 자세로 버텨줍니다. 자세를 만들고 시간을 정해두고 버텨줍니다. 버티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연습하시면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운동량은 자신의 코어 힘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고 유선형 자세로 운동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정자세로 운동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정확한 유선형 자세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자세가 잘 나올 수 있게 스트레칭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돌핀킥을 잘 차기 위한 핵심 포인트와 연습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돌핀킥의 목적은 스타트와 턴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체력적 부담을 줄이고 기록 단축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취미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기록 단축이 목적이 아니어도 이 돌핀킥을 할 수 있게 되면 몸 쓰는 방법을 알게 되고 다른 분들보다 수영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돌핀킥을 잘 차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유선형 자세를 잘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코어에서부터 힘이 나와 다리로 연결되어 강한 킥을 차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머리가 움직이거나 손이나 팔을 이용해서 돌핀킥을 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영장에서 돌핀킥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벽을 차고 나서 유선형 자세로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중심을 잘 잡으며 연습합니다. 유선형 자세가 잘 유지되면 큰 돌핀킥과 작은 돌핀킥을 차며 다리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그 다음 자신에게 맞는 돌핀킥의 움직임을 찾고 속도가 줄지 않는 지점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수영 동작과 연결합니다. 추가적으로 돌핀킥에 도움이 되는 지상훈련 방법 3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V시트업, 두 번째는 슈퍼맨 자세, 세 번째는 할로우 운동을 설명드렸습니다. 돌핀킥은 얼마만큼 연습하느냐에 따라 실력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방법을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수영 실력이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과 공유하며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나은 수영 실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수영 팁과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